교수학습 개발원 이러닝 지원팀에 있는 장정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 제목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블랙보드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혹시 들어보는 학생 있나요? 있으세요? 누구한테 들어보셨어요? 저 공지사항 보고 예전에 네. 교수님들에서 워크숍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셨어요? 저희 블랙보드라는 게 지금 학교에서는 EKU라고 쓰고 있는 혹시 LMS 다 아시죠? 네. 그 EKU를 이제 앞으로 이 블랙보드가 대체를 해서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아예 EKU는 문을 닫고 블랙보드로 전면 다 대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병행해서 운영을 할 건데 아마 미리 알아두면 뭐 과제를 제출하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훨씬 학생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블랙보드는 그러니까 EKU는 저희 학교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든 이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블랙보드는 아예 그 미국 블랙보드 본사에서 하나의 패키지처럼 나온 학습 전반에 대해서 다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블랙보드를 저희가 고려대에서 도입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그 고대 신문에도 한번 기사를 이게 났었는데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블랙보드는 세계 톱 랭킹 200위 안에 있는 학교 중에 80%가 이 블랙보드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학이라든지 나중에 갈 생각을 한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좋은 학교를 가겠죠? 네, 그 학교에 가면 아마 블랙보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마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까지 해서 블랙보드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 저희가 오늘은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아마 지루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우선 순서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면 로그인하는 방법이랑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그 블랙보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실, 학생 자료실, 강의 자료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협업 활동이라 해서 지금 EKU에서 협업 활동하는 것 중에 생각나는 활동이 있나요, 혹시? 저희는 블랙보드는 토론도 있고요, 위키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 저널도 있어요. 이 모든 거를 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논문 표절 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블랙보드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따가 보면 아마 좋아하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교수님들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약간 좀 괴로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실시간 화상 강의라 해서 콜래보레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영상, 그러니까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강의라고 되는데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온라인의 한 공간에서 얼굴을 서로 보면서 같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같이 회의도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스터디나 이런 거 할 때 좀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블랙보드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혹시 KULMS라고 아까 여기 학생은 화면에 띄워놨던데 어떻게 주소를 아셨네요? 네, 우선 주소를 저렇게 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포털 페이지에 가면 여기 오른쪽에 퀵 메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BB라고 적혀있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바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주소 한번 쳐서 여기 들어가 보시겠어요? 다 혹시 들어가셨나요? 혹시 안 된 학생 있으세요? 네네. 우선 그럼 잠깐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네, 보시면 지금 학생들이 보는 화면과 여기 띄워진 화면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 학생들이 보는 화면은 지금 요 창밖에 없죠. 근데 저 창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통합 로그인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창 2개 띄워볼게요. 그럼 2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는데 아마 통합 로그인이 지금은 훨씬 편하겠죠. 지금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저거는 바로 블랙보드로 입장이 가능한, 네, 계정입니다. 근데 항상 얘만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조금 있다가 모바일 앱을 한번 설치해서 동작을 해볼 건데요. 거기서 로그인을 하려면 여기 블랙보드 런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듯이 블랙보드 런에 로그인하는 거는 아이디가 학번이고요. 비밀번호는 임시 비밀번호로 확인하기를 누르셔서 임시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2가지 방법으로 모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학생들이 저희가 이걸 표면적으로만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나중에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물어볼 수 있겠죠. 도대체
도대체 왜 로그인 방법이 두 개인지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원래는 요 로그인은 그러니까 블랙보드 자체로 로그인을 하는 거고요. 이 로그인은 학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똑같은 화면이기 때문에 뭐 굳이 구분될 필요는 없지만 왜 두 개를 저희가 해놨냐면 모바일은 저희 학교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와 이 비밀번호로만 모바일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PC에서 하실 때는 얘가 좀 귀찮고 얘가 더 편하면 얘로만 들어가셔도 되고요. 모바일로 할 때는 무조건 여기에 있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로그인에 대해서?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모바일이 나오네요. 지금 혹시 여기 스마트폰 사용 안 하고 있는 학생 있나요? 네, 없으시죠? 다들 워크숍이지만 스마트폰을 다 앞에 꺼내시게 저희가 허락을 해드릴게요. 한번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라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블랙보드는 그냥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보이는 것 뿐이 아니라 아예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지 모바일에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뭐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든 어디든 네, 그 앱스토어에 가셔서 블랙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로고의 모양의 앱이 이제 아마 보이실 겁니다.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블랙보드로 들어가셔서 우선 학교를 검색을 하셔야 되거든요. 코리아만 치셔도 나올 거예요. 이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왜 좋냐면요. 교수님이 만약에 공지사항 글을 올리시잖아요. 그러면은 푸시가 와요. 그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뭐가 업데이트 되거나 이런 푸시가 자동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지사항인 과제물 뭐 이런 걸 교수님이 내실 때마다 자동적으로 푸시가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 그 흐름에 놓칠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이 되게 뛰어나서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 검색하셔서 아마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코리아로 치면 코리아 유니버시티랑 하나는 코리아 사이버 대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코리아 유니버시티로 들어가셔서 아까 알려드려 아이디는 학번이고 패스워드는 아까 임시 비밀번호로 들어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는 학번이니까 뭐 잊어버릴 일이 없겠지만 지금 비밀번호는 임시 비밀번호라서 약간 불편하다 이러면 비밀번호를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바꾸시냐면 저희 아까 KU LMS 그 사이트 있잖아요. 사이트에 가시면 요 위에 이름이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과 이름. 아직 사진이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등록을 안 해놔서. 그럼 이름 있는 부분에 거기 이렇게 아래로 세모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를 누른 다음에 아래에서 보면 조직 스페이스 링크 세팅 이렇게 4가지 메뉴가 있을 거예요. 하위에. 그 중에 세팅에 들어가시면 돼요. 세팅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누르시면 여기 비밀번호 변경이 있거든요. 비밀번호 변경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면 그게 모바일 앱의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네, 이렇게 쉽게 설정하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미연 연구원이 글로벌 내비게이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학습개발원 이러닝 지원팀에서 기존에 지금 EKU하고 앞으로 새로운 블랙보드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전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PPT보다는 직접 KU LMS 저희 블랙보드를 통해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름 옆에 지금 역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너무 신기한 아이콘들과 이름들이 지금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 지금 국내에서는 고대가 처음으로 이 블랙보드를 거의 풀 패키지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언어가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언어팩을 다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한국말이 좀 쉽게 지금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저는 이제 사진을 넣었기 때문에 프로필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그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제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정보들이 나오는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각자 눌러보시면 지금은 사진이 없지만 사진을 마이 블랙보드 프로필 수정을 누르셔서
이건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되세요. 사진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나의 교육기관, 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면 학교 안에 있는 뭐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생, 동료 학생들 그리고 선후배 관계까지 블랙보드 내에 있는 학습자들끼리 서로 SNS처럼 트위터처럼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공개를 해두시는 게 좀 좋고요. 사진은 저는 이제 캐릭터를 넣는데 원래는 학생들은 각자 사진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이름도 불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타 여러 외국 대학에서는 사진을 놓고 학생들과 같이 면담도 하고 아, 이 학생이 그 학생이구나. 교수님들께서도 더 친근감 있게 이름도 불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교수님께 명확하게 인지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쁜 사진을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당황스러운 사진은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나오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 내비게이션 페이지인데요. 지금 비비홈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필 사진 밑에 집 모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시면 그 하단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다 한꺼번에 보이시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메시지가 왔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언제까지 과제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이라든가 교수님이 올리신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번 그 LMS에 들어오면 이 화면 하나를 보시고 아, 오늘은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물결 모양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건 내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강의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의 모든 내용들이 만약에 업데이트가 됐다, 글이 올라왔다 라고 하면 그 내용들이 다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데 들어가서 찾지 않고 내가 읽지 않은 부분부터 계속 읽으면 되고요. 오른쪽 하단 옆에 보면 8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업데이트 글이 8개가 있는데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팀 프로젝트 할 때 친구들이 올린 모든 내용들을 다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알람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아, 토론이 하나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열기를 누르면 열기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 이렇게 지금 토론 시작하라고 공지를 올리셨구나, 내용을 올리셨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시 제가 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랑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거 다음에 네모 표시에 그 화살표 같은, 화살표가 아니라 꺽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성적이에요. 성적 확인하는 거. 예전에는 성적 확인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들의 모든 성적은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학사 정보에 있는 성적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교수님들께서 강의에 블로그 글을 쓰면 2점을 주겠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학사 쪽도 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A라고 입력을 하시면 학사 쪽에도 A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 않게 교수님과 학생들이 바로바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능들을 지금 추후에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부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축이 될 때마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블랙보드를 통해서. 그리고 캘린더를 눌러보시면 이게 정말 되게 좋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코스마다 지금 저는 이제 코스가 워낙에 운영자이기 때문에 많아서 그런데 아마 들어가시면 오늘 학생 실습 코스라는 부분에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 색깔에 맞게끔 공지사항들이 다 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과제를 내야 되는구나, 언제가 마감이구나, 토론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누르신다라고 했을 때 눌러서 들어가시면 바로 거기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화면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화면, 거기에 과제까지 제출하는 그 화면까지 바로 그 이동이 가능하세요. 한번 눌러보시면 만약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서 눌러보시면 들어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얼굴, 스마일 모양. 스마일 모양을 누르시면 피플이라는 게 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 학교 그리고 해외에서도 블랙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학교의 사람들과 친구 맺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위터 아시죠?
팔로워하고 네, 그런 트위터 역할을 이 블랙보드 안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만약에 미국에서 뭐 MIT나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다. 그 친구와 따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하셔도 돼요. 친구 맺기 팔로우를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셔도 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학내 공개만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전체 공개를 하시면 다른 대학에 있는 블랙보드를 사용하는 교수님이나 학생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사용해 보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메시지를 작성해서 어떤 분을 초대를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까 그 스마일 모양의 피플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 스페이스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그룹 같은 느낌 아세요? 네, 페이스북에 관련된 그룹들에 뭐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들어오라고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관련돼서 들어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작업들, 그러니까 예전에 EKU처럼 다 모든 과목들을 눌러보지 않아도 한 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거기에서 이동과 링크를 통해서 바로바로 과제를 제출하거나 뭔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아마 저보다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IT나 이런 부분들에 더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따로 물어보셔도 되세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이게 이제 메뉴,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라는 부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코스. 제 화면이랑 여러분들 화면이랑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아마 관리자, 교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화면을 바꿔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에 학생 실습 코스라고 눌러주시겠어요? 혹시 학생 실습 코스가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어제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입력을 해두었어요. 학생으로. 그러니까 이게 코스라는 게 저희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강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하면 그 강의 목록이 다 뜨고요. 학기마다 이렇게 접혀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본인의 해당 학기 코스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저는 메뉴가 다 보이는데 메뉴 안 보이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 메뉴가 다 보이는 거고요. 학생들이 안 보이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권한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만약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공지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제가 하나만 교수자로서 공지를 올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공지사항 추가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하나를 올려볼게요.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메일로 만약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하나가 더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들을 소리가 조금 있다가 날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자동 통지 부분으로 모바일 공지가 떴다라는 걸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은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시고요. 공지사항에 답글을 달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세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분들에게 그 안내해드린 사항들만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들이 내비게이션 바에 가서 보시면 하나의 읽지 않은 글로 아마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강의 계획서는 입력을 안 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강의 계획서 버튼을 누르시면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올려주신 모든 강의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입력을 안 해놓은 상태고요. 학교에 교수님들께서 입력해 놓으신 강의 계획서도 이쪽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강의 Q&A를 볼게요. 이게 제가 온으로 이걸 바꾸면 교수님 버전이라서 여러분들과 좀 다른 화면인데요. 제가 5% 바꾸면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화면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강의 Q&A인데 왜 포럼이고 토론 글쓰기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블랙보드 내에서 웬만한 게시판들은 대부분 다 토론이라고 그냥 게시판 이름들이 다 토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 토론이 조금 더 크게 모이면 포럼이라는 걸로 이름을 그냥 명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글을 쓸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올려놨어요. 혹시 한번 눌러보시면 테스트 061301이라는 학생이 블랙보드는 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랙보드에 대해서 따따따따따따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 답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전체 등급의 표시도 가능하세요. 전체 등급의 별 등급도 교수님들께 드릴 수 있고요. 교수님도 학생 여러분들께 별 등급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에 들어가진 않지만 서로 뭔가 재미와 그리고 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글만 읽은 게 아니라 댓글만 다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인용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토론글에서 내가 인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인용 버튼 눌러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지금 토론글은 다 쓰실 수 있거든요. 학생분들도 토론글을 자기 이름으로 해서 제목을 자기 이름으로 해서 한번 써볼까요? 토론글 쓰기 누르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토론글 쓰기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본인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하나를 올린 거고요. 하나씩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잘하시고 계세요. 서로 댓글도 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댓글을 달면요. 밑에 이렇게 댓글이 달리죠. 별도 막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별 준 건 누가 줬는지는 모르니까요. 마음껏 주셔도 돼요. 나중에 교수님들께서 이 별을 통해서 점수를 주실 수도 있어요.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실습을 다 해보셨어요? 혹시 아직 안 해보신 분? 열심히 다셨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저는 읽지 않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보이세요? 본인이 안 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읽으시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죠?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강의 템플릿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제대로 못 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아까 이제 강의 자료실을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뭐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강의 자료만 계속 올리시는 교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강의 자료 말고 보충 자료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일례로 1주차 강의, 2주차 강의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할 예정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1주차 강의를 눌러보시면 1주차 자료실 폴더가 있죠. 폴더가 있고 밑에 1주차 과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1주차 자료를 먼저 눌러볼게요. 1주차 자료 눌러보시면 아까 저희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교수님들께서 예전에는 뭐 인베디드 형식으로 입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따로 들어가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유튜브가 저절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교수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학생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유튜브를 이 학생이 얼마나 봤는지 정말 30분 길인데 10분밖에 안 봤다. 근데 평가에 집어넣겠다라는 부분도 다 체크가 되세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다른 걸 뭐 하시든지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팁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비디오 시청을 누르시면 그냥 뭘 설치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교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보충 자료로 쓰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1주차 강의 자료 한번 눌러볼까요? 1주차 강의 자료 제가 올려놨어요. 오늘 저희 PPT를 한번 올려놨는데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하단에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리시면 그 자료가 뭔지는 바로 보이진 않지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끔 다 자료를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시면 오늘의 이제 이 자료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거나 인쇄하시거나 라는 부분들이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잘못 들어왔네요. 여기에 보시면 사실 여기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거든요. 내비게이터. 그래서 강의 자료실 처음으로 돌아가시려면 앞부분 누르시고 다시 들어가서 1주차 자료를 들어가면 1차 토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1차 토론. 1차 토론을 만약에 클릭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이제 만약 교수님들께서 토론에 대한 주제를 만약에 주시면 거기에 아까 똑같이 Q&A처럼 토론 글에 대한 작성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1주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교수님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근데 혹시 이거는 보이시죠? 토론글을 이메일로 수신온.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포럼을 구독 신청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다른 친구가 글을 썼어요. 그럼 제 메일로 그게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답글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올렸는데 왜 못 봤어?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교수님들 똑같으세요. 교수님께 만약에 과제를 냈는데 교수님이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토론글을 이메일로 온을 하시면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을 통해서 답장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귀찮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빠지지 않고 학습 체크라든가 진도를 같이 호흡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똑같이 쓰시면 되세요. 글을 똑같이 이번 주 토론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는 거예요. 따따따따따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도 적으시고 그러고 나서 제출을 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 대한 토론에 대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댓글을 3개 이상 다시오 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카운터가 돼요. 그래서 성적에 저절로 다 그게 5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런 것들이 다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그 점수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가능하시죠? 네. 근데 잘 보시면 토론 방해, 포럼 주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여기 토론에 가시면 1주차 토론이라고 똑같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블랙보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토론이다라고 하면 그게 1주차 강의에도 할 수 있고 2주차 강의에도 할 수 있고 모든 토론의 내용은 토론이라는 그 왼쪽의 메뉴 중에 그 토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Q&A도 토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토론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기에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왜 여기저기 다 있나? 여기저기 들어가서 아무튼 하시면 되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게이트는. 내가 강의 1주차에서 토론을 만약 썼다라고 했을 때 확인하기가 강의 1주차 다 매번 들어가기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토론에 들어가서 강의 1주차 토론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이름은 다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해놓으시기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교수님들은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저기 토론이 있고 여기 토론이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 곳에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 가시죠? 그럼 다시 강의 자료실로 갈게요. 네. 저희 토론까지 했는데 1주차 강의에 들어가면 1주차 과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초록색으로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죠. 이제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기능이죠. 표절 검사예요. 그래서 과제를 내면 이 친구들이 어디서 인용이라는 부분을 안 하고 이렇게 카피를 했는지 몇 프로로 카피를 했는지 기존의 EKU에서는 좀 보이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같은 동료 학습자들끼리 그 코스 안에서만 가능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는 구글, 네이버 이런 데 열려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검색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내신 과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가 제 걸 보고
먼저 냈다. 그럼 제가 표절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먼저 내고 제 친구를 보여줬어요. 그럼 제 친구가 그거를 냈어요. 그 친구가 표절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악용하시면 안 되고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일단 제출을 하시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출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과제를 내시면 뭐 일주일 동안 해라 그러면 월요일에 내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거는 오늘 오신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지금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00명 중에서 지금 6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출하는 게 있어요. 제출하는 버튼을 내면 저는 이제 교수자로 되어 있어서 안 눌러지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학생 걸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네. 영어로 나오죠.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 다음번에는 팩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나오니까요. 이번 실습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용을 쓰세요. 이번 과제는 뭐뭐뭐입니다. 내용을 쓰시고 파일을 내세요. 과제 내실 때 파일 내시잖아요. 파일을 내실 때 딱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요. HWP는 안 되세요. 그러니까 HWP는 이게 글로벌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표절 검사 시스템이 이게 다 지금 외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은 국내에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드나 PDF 파일로 올리셔야 표절 검사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HWP를 올리고 저는 왜 표절 검사가 안 됐죠?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해요. 파일을 업로드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세요. 파일 넣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제출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안 보여요. 학생들한테는 결과가 안 보이고요. 교수님들한테만 보여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평가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어떤 식으로 표절 검사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거 교수님이 확인하시는 건데요. 어떤 학생이 과제를 만약에 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만큼 34%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 빨간색은 여기 URL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어디서 발췌를 해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명백하게 그 출처랑 인용을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시스템에서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발췌, 카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누구를 감시하거나 어떤 채점을 할 때 이게 명확한 지표다라고 저희가 교수님들께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만약에 재인용, 인용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들께 확인을 하고 참고용으로만 쓰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를 내리거나 이럴 때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표절률에 그게 걸리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딱 보셨을 때 이게 위키에서 정의를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수님들 교육 때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 형식의 커뮤니티를 만약에 드리게 되면, 개별 커뮤니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되세요. 그래서 과제를 내기 전에 이런 표절 검사도 한번 해본 다음에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나 커뮤니티를 개별적으로 드릴 때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학생이거든요. 어떤 학생 거를 얼마큼 지금 그러니까 카피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오고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인터넷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고요.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블랙보드 내 과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블랙보드가 글로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저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표절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강의 자료실까지 다 끝났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진행할게요. 학생 자료실을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 똑같아요.
아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토론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학생 자료실이라는 방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동료 학습자들끼리 아니면 교수님들께 이런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도 올리실 수 있고요.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이 자체를 게시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언어를 조금 더 바꿀 예정인데 그때는 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쓰고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제가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블로그가 되게 많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이런 식으로 다 보이세요? 보이시고 개인 블로그 보이시죠? 이 개인 블로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저희 왜 블로그 하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블로그 하죠. 그 블로그랑 동일해요. 그래서 같은 코스에 있는 학생들끼리 블로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열기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블로그를 하는데 이번에 첫 학기니까 학생들이 몇 학년이고 학번이 어떻게 되고 이메일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쓰시오라고 하면 블로그 글쓰기에서 이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본인 이름으로 블로그 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블로그 쓰기. 네. 제목은 뭐 본인 성함을 써주시겠어요? 본인 이름. 지금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돼요. 혹시 이 비주얼 편집기가 한 줄로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한 줄 이렇게. 그럼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비주얼 편집기의 메뉴들이 나타나요. 더 많이 나타나죠. 이 비주얼 편집기에 대해서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첨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저는 글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그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이름 밑에 화살표를 좀 눌러보시면 지금 글을 쓰신 학생들이 다 보여요. 확인을 안 하면 전부 뭐 댓글 이런 식으로 다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다 펼쳐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각자마다 다 달라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블로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똑같지 않나요? 글을 쓰고 저장하고 자료를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 비슷하죠?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블로그 글쓰기에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텍스트를 쓰는 이 창을 저희는 비주얼 편집기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텍스트에 관련된 색깔 칠하고, 그러니까 글자색을 변경하거나 글자 바탕색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뭐 두껍게 하거나 이태리색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글꼴은 이게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바탕체랑 몇 개 없어요. 근데 앞으로 고대에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 언어들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넣어둘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글꼴 바꾸시면 되고, 두 번째는 오리기 붙이기, 뭐 링크 걸기. 링크, 뭐 위첨자, 아래첨자 쓰실 수 있고요. 뭐 태평식으로 쓰실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과제를 낼 때 제 음성이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녹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웹캠으로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오늘 결석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음성을 보내주고 싶거나 그러니까 얼굴을 보내주고 싶으시면 이 내용을 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에 캠이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도 과제를 내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교수님들께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글쓰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모바일 앱으로도 녹화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첨부 파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가능하고, 그리고 동영상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수학 편집기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수학 편집기도 바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수식 같은 간단한 수식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슬라이드 쉐어, 요즘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한번 가져오는 거 연습해 볼까요? 유튜브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유튜브에 본인이 찾고 싶은 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리고 확인. 검색을 누르시면 유튜브에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과제를 제출하고 유튜브로 과제를 첨부하셔도 돼요. 혹시 해보셨어요?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거기서 시간이 좀 짧은 거를 선택을 그냥 하나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블로그에 아마 다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유튜브가.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도 확인. 제목.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블로그든 게시판이든 토론방이든 뭐 다 이런 식으로 글을 텍스트를 올리고 자료들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다 이해 가세요? 네, 어렵지 않죠? 지우는 거요. 이게 이제 질문을 잘 주셨어요. 만약에 올린 글이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수님께서 설정을 그렇게 해두신 거예요. 이 학생이 올린 거에 대한 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 이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삭제를 그러니까 삭제해달라고 조교 선생님께 뭐 말씀을 드리거나 하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교수자가. 그래서 삭제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아마 제가 안 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연습용이고 삭제가 만약에 되면 본인의 거에 X라는 표시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X하고 수정하는 기능들을 다 따로따로 여기는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좀 건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 말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네. 질문 없으시죠? 학습 성찰을 갈게요. 학습 성찰을 가기 전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토론,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아마 지금 아직 저널 위키 그룹 활동은 아직 안 했어요. 그쵸? 근데 요거에 관련돼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뭐야? 토론이 뭐야? 왜 이렇게 이름을 따로 해놨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토론은 말 그대로 개별 토론 과제라든가 의견 나누고 거기에 댓글 달고.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이 이제 뭐 댓글을 달아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거나 자료를 이렇게 나누거나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토론에서 해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코스 내 모든 학습자가 공유를 할 수 있고 학습자 간 피드백이 가능해요. 아까 보시다시피 딱 제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 거밖에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가서 화살표 누르면 다른 동료 학습자의 블로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공유가 가능해요. 네, 지금 이제 요거 다음에 설명해 드릴 학습 성찰이라는 개념이 이 저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교수님과 저밖에 몰라요. 다른 학생들은 권한이 없어요. 글을 읽을 권한, 쓸 권한, 댓글을 달 권한 아무것도 없어요. 교수님과 저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만약에 나중에 논문을 지도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따로 지도를 하실 때 교수님과 저만 대화창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라고 교수님께 남기면 교수님한테는 이 저널이 단독으로 가서 교수님께서 혼자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블로그하고 저널은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이 생겼는데 두 개가 달라요. 이해 가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키라고 되어 있는, 위키 모르시는 분? 위키 아시죠? 위키는 한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다 작성해서 결과물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위키로 만약에 교수님께서 과제를 주셨어요. 나는 참여 안 하고 사람들이 다 해서 결과물 나올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그거는 방심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학생이 위키에다가 글을 몇 자를 남겼는지 얼마큼 어느 시간을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주실 때 위키에 20% 이상 참석을 한 자라고 했을 때 5점이다 라고 하면 나는 0%다 그럼 저는 0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수님 저는 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시스템에서 그 모든 글자 수까지 다 파악을 하니까요. 만약에 제 친구가 20자를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의 의견이 아닌 것 같아서 다 지우고 만약에 고쳤어요. 그럼 그 친구께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20자를 쓰고 제가 60자를 쓴 게 나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키 협업을 할 때 팀 프로젝트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잖아요. 어떤 친구는 참여를 안 하고 어떤 친구는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위키 같은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되세요. 학생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이게 다 시스템으로 지금 입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구나. 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조금만 더 이렇게 훈련이 되면 아마 나중에 뭐 큰 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불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되고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룹 활동도 조금 이따가 제가 할 거예요. 각 팀 프로젝트마다 이런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수님께서 너희들 팀플 어디서 했니? 어떤 결과물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다 뽑아서 아니면 발표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교수님께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있으시면 굳이 따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굳이 만나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게 이해가 가세요? 블로그, 저널, 그리고 토론, 위키 이런 기능들이 똑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용 사례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널 들어오시면 아마 1주차 학습 성찰, 2주차 학습 성찰, 그리고 뭐 각자의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그쵸? 학습 성찰 첫 번째 걸 열어볼게요.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아직 없으시죠? 글씨가 하나도 없죠? 저널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그쵸? 저처럼 안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썼기 때문에 교수님과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만 써볼게요. 저널 쓰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앞에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냐하면 교수자로 한번 지금 로그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널을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교수자예요. 제가 교수자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저널들이 지금 보이는 거, 지금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누르면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거죠. 아,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고 여기에도 그래 잘 들었어. 뭐 어떤 고민이 있구나 라는 성적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4점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해요. 네. 학생은 4점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 학생은 4점이 성적에 지금 올라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는 언제 채점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글이 올라오면 뭐 이렇게 읽지 않은 걸로 표시되면 확인 바로 하셔서 점수 주시고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과 학생 한 1대1로 지금 이제 비밀 공간인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찾아가서 너무 이렇게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들은 다 전화를 이용해서 학습 성찰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세요. 이해 가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 가시죠? 학생과 교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본인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쵸? 다음에 팀 프로젝트 들어갈게요. 저는 지금 제가 학생 모드로 바꿔서 들어갈게요. 아마 팀 프로젝트가 각자 아마 이름이 다를 거예요. 그쵸? 1번으로 되어 있으신 분 있고 2번으로 되어 있으신 분 있고 3번으로 되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이게 무작위로 저희가 프로젝트 팀을 구성한 거예요. 이거는 교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등록된 학생들을 무작위로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해서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프로젝트 1번 방으로 들어갈게요. 프로젝트로 들어오시면 그룹 멤버가 누군지 다 나오죠. 네. 그래서 옛날처럼 그 대형강에서 김승환이 누구야? 김승환 여기 나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를 다 얼굴을 보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 얼굴도 알 수 있고 친해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누르면 학생이 프로필을 어떤 걸 넣는지에 따라서 다 볼 수가 있고 팔로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되셨죠? 그러면 지금 그룹 위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아마 프로젝트 3번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위키에서 3팀은 여기다가 글을 제가 올릴게요. 여기다가 확인하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달았어요. 혹시 3팀 있으세요? 3팀? 거기다 글 좀 달아주시겠어요? 네, 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3팀. 위키 페이지 수정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네,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붙이고 있죠. 네. 여기에요. 막 이런 지금
이거는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든 거고요. 위키 페이지 수정에 가셔가지고 여기는 이걸로 변경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있는 걸로 지금 내용이 또 추가되죠. 뭔지 아시겠어요? 위키 페이지 수정은 원래 만들어 놓은 페이지에다가 수정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위키 페이지 생성을 따로 하겠다 그러면 2개의 위키 페이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팀 프로젝트 할 때 주제가 1개면 1개로만 만들어서 계속 거기다가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수자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건 점수를 안 넣어놨어요. 점수를 넣으면 옆에 점수 몇 점이라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위키에 대해서 글을 몇 개를 썼는지 얼마큼 수정을 했는지가 다 보여요, 교수자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는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블로그, 토론, 위키, 저널 이런 부분들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교수님들이 다 열어주시면 쓰시는 거고요. 교수님이 나는 블로그에서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블로그만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어요. 팀 프로젝트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제 이해 가세요? 다 이해되시죠?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팀 프로젝트 방만 만들어 놓고요. 교수님이 원하는 방으로 들어가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메뉴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본인들이 하시면 그 프로젝트 팀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그냥 테스트니까요. 토론방 좀 눌러볼게요. 토론방을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 Q&A 여기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다 여기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 거예요. 강의 Q&A, 학생 자료실 여기 링크 돼 있고요. 그리고 1주차는 아까 강의 자료실 1주차 폴더 안에 있었죠. 교수님들께서 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하세요. 확인 다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나의 성적. 혹시 나의 성적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지금 교수자로 돼 있기 때문에 나의 성적이 없어요. 나의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나의 성적에 가면 채점은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일 거예요. 교수님이 이 2가지에 대해서 점수를 지금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분은 그래요? 네. 한 분은 아마 뭐 몇 점 점수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저널이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확인 다 가능하세요. 5점 만점이에요. 네. 네. 바로바로 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 점수가 안 떴다. 그럼 교수님 채점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께 뭐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널에다가 교수님 제 건 채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채점하실 거예요. 네. 다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코스가 짜여져 있어요. 이제 이거 말고 특별하게 교수님이 퀴즈를 낸다거나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따라가서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포트폴리오나 커뮤니티를 교수자로 사용할 거면 교수님과 동일한 기능들을 다 세팅을 하셔야 돼요. 아마 그거 설명 들으시면 교수님들과 거의 같은 표정을 지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이 포트폴리오 다 생성해 드리고 나서 따로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학생 권한에 대해서만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사용하실 부분이 뭐냐면 실시간 화상 강의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내가 오늘 오프라인 수업 못할 것 같아, 전부 다 온라인 강의로 들어와 라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모든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예전에는 학교에 나와서 막 하셨잖아요. 저희가 교수님들께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보충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강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에 참여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첫 번째 방, 학습 실습 코스룸. 지금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는 교수자들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에 참여. 저도 이게 학생으로 돼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방이 우리 코스의 지금 화상 강의 지금 실인 거예요. 이게 시간이 처음에 누를 때는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시면 다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빨리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로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가져서. 첫 번째 들어갈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본인 컴퓨터로 만약에 하시는 처음에 다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미리 또 프로그램 하나를 약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컬러버레이터 런처 다운로드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를 눌러주시겠어요? 눌러주시면 이 페이지가 뜰 거예요. 이 창이.
언로창이 뜨는데요. 이 창 다 뜨셨어요? 그럼 시작 관리자 다운로드 확인. 네.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한 번만. 그 .msi라는 파일이 지금 아마 다운로드 될 거예요. 이게 파일이 좀 큰데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되는 동안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되면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설치를 쭉 하세요. 그 다음에 방해 참여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방해 참여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방해 참여 들어가도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네. 네, 가능하세요. 아, 지금 이거는 학생들은 안 되고요. 조교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권한을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네. 네. 아니요. 블랙보드로 만약에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블랙보드에서만 하시면 되세요. 근데 교수님께서 다음 학기까지 EKU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EKU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부터 정식으로 LMS가 다 블랙보드로 도입이 돼요. 근데 다음 학기, 그러니까 2학기죠. 2학기 때는 교수님이 나는 EKU 아직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EKU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럼 EKU에서 했던 그 활동을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야, 나는 2학기 때부터는 블랙보드를 사용해서 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은 블랙보드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사라지고요. 백업으로만 남겨져 있어요. 네,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기한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부 자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블랙보드에 탑재할 수도 있어요. 이전 자료라고 해서. 근데 막 글이라든가 토론글 이런 것들은 다 가져올 수가 없고요. 뭐 자료 과제 제출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학교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처음 파일이 여러 가지 파일들 이렇게 여러 번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한 번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바일의 런처 같은 개념 있죠. 모바일 어플 받거나 이런 부분에 한 번만 다운로드 받으면 나머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앞으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바 깔아야 되고 뭐 어도비 뭐 리더 깔아야 되고 네,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번에. 그래서 아마 파일이 좀 클 거예요. 네, 한번 설치해 두시면 돼서.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요 위에 설문조사 보이시죠? 설문조사 지금 하셔도 돼요. 설문조사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거기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워크숍 하면 설문조사 다 종이에다 체크하셨잖아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강의 평가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가 돼서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행을 누를게요.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넥스트하고 인스톨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알아서 설치가 다 돼요. 다운로드보다는 설치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네, 설문조사 간간히 하시면서 다운로드 되신 분들은 실행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미 다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네, 방해 참여를 제가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아, 이거 같이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하고 기다릴게요. 다 되셨어요? 네. 방해 참여 한번 눌러볼까요? 방해 참여 누르면 또 뭔가 하나가 다운로드가 됐어요. 하단에 미팅이라는 미팅.colab 콜라보라고 돼 있는 부분 혹시 보이세요? 네, 그거 눌러주세요. 미팅. 그러면 또 다른 얼라창이 하나 뜰 거예요. 네, 뭐 응용 프로그램 시작하는 중 나오는 거 취소하시면 안 되세요. 취소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 하나 창이 또 뜰 거예요. 조금 있으면. 뭔가를, 네. 이렇게 한 번만 본인 PC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PC에서 한 번만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바로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다 되신 분들은 방해 참여 누르시면 하단에 미팅. 네, 그런 식으로 나오시고요. 저는 지금 비디오가 안 보여요. 웹캠이 없어서. 혹시 웹캠으로 다 보이시죠? 5분까지만 보이고요. 6명까지만 보이고 그 6분이 돌아가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화면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혹시 T프로젝트 친구들끼리 같이 할 때 여기 방에 들어와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랑 웹캠이 있으면 네, 어디서든 다 가능하세요. 이모티콘 같은 거 표시하면 본인 이름 앞에 이렇게 이모티콘 표시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신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박수.
라는 이모티콘이 교수님들과 다 같이 진행자와 참여자들끼리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들기 하면 빨간색으로 들려요. 질문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막 난리 나셨죠. 손들기 1, 2, 3, 4, 1, 2, 3, 4 순서대로 제가 여기다가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노란색으로 해서 안 보이죠. 오늘 강의 어땠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펜 끈을 쳐서 낙서하시면 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펜 여기 오른쪽에 펜이 있죠. 펜 선택하시고 클릭. 네, 정말 난리 났죠. 교수님들도 제일 좋아하세요. 그림 그리시고 별 그리시고 네 됐죠. 자, 이제 여러분 그만. 네, 좋으셨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교수님이 만약에 문제를 내신다라고 했을 때 예, 아니요 체크도 하실 수가 있어요. 답변도. 옆에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엄청 난리가 났는데 네, 여기에 다 그 상황창이 보이는 거예요. 단지 하나 유의할 점은 뭐냐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보레이트는 유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PC에서 안정적으로 작동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선은 안 되진 않지만 그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죠? 버버버버 거리는 거 있죠. 벌써 이미 예전에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지금 오는 거. 그런 형식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무선 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겼다가 잡혔다가 끊겼다가 잡혔다라는 부분 때문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뭔가 하실 때 네, 낙서는 이제 그만. 네, 누가 한지 다 보여요. 펜. 네. 그래서 이거 집에 가서 혼자 해보시면 돼요. 친구 불러다가 내가 오늘 이거 배웠는데 한번 해보자. 네, 둘이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교수님들과 참가자들과 채팅도 가능하시고요. 내가 진행자한테만 오늘 너무 덥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면 저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만 보내시는 거. 룸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셨죠? 네,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답도 이렇게 체크도 할 수 있고 표정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좀 보여드릴게요. 제 PC에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할 때 다른 친구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공동 작업을 거기서 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동시에는 안 되시니까 네, 열어두시고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하세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녹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녹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공유하셔도 되고 결과물로 제출하셔도 돼요. 교수님이 언제 팀 프로젝트 했어? 언제 모였어?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녹음하셔서 이 파일 그냥 제출하시면 되세요. 여기 녹음 있죠? 시작할 때 녹음 누르시면 되세요. 녹화는 안 되세요? 이게 녹음만 돼요. 이 화면이랑 녹음 기능이 없죠. 지금 왜냐하면 진행자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에 이 콜라보레이트를 넣어주시면 이 녹음 기능도 다 있으세요. 컨텐츠 업로드는 뭐냐면 제 PPT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했던 거 그대로 올려놓고 녹음 버튼 누르고 시작하면 온라인 콘텐츠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방해 참여는 각 코스에 있는 학생들끼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코스에 있는 학생과 하고 싶다. 근데 그 코스에 있는 강의실을 이용하겠다. 룸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거기 밑에 URL이 있어요. 그 URL을 보내주면 그 친구가 들어와서 학습하실 수가 있죠. 네. 혹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URL 지금 URL. 네. URL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방에 참여 누르셨는데? 안 되세요? 이게 런처는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 학생들한테 자료를 배포할 때 저희가 매뉴얼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 매뉴얼 작업할 때 같이 보내드릴게요. 원래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URL을 다른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 교수자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포트폴리오 형식의 여러분들 여기 커뮤니티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만약에 본인이 조직의 참가자나 아니면 진행자로 되어 있으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수자로 하실 수 있어요. 교수자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룸 참여? 네. 그 URL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교수님들께서 팀 프로젝트에 그렇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도 다 있으시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세요. 네. 아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진행자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셔서 녹화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아까 레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 전 단계 화면. 거기에 다 녹화가 되어 있어요. 녹음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출하시면 되세요. 네. 네, 혹시 특별하게 질문하실 거라든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2학기 때 만약에 교수님께서 블랙보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는 블랙보드를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1학기 때부터 사용하신 교수님들도 계세요, 이미. 네.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설문조사는 다 하셨어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사시고 교수님들은 2시간 안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 반 안에 다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저희가 좀 설명이 좀 미숙하고 부족한 게 저희가 학생 대상으로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매번 교수자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 교수학습 개발원 이러닝 지원팀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있을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